안녕하십니까, 오지숙입니다. 창립 50주년 이후 새로운 선교과제 제안, 전체세 4차 발제인데요. 발제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성남주민교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이제까지 주민교회 선교활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부터 발제와 토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발제 주제는 3월에 판교 생태학습원 하동근 원장님께서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와 성남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고요. 4월에는 이윤삼 목사님께서 주민교회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에는 이상락 권사님께서 주민교회 선교사업의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지난 49년의 그 주민교회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3달에 걸친 발제와 신도의 토론, 종합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주민교회가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창립되었고 어떤 선교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 선배들이 일궈놓은 위대한 유산에 감탄하며 존경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민교회가 1973년에 창립한 주민교회가 작은 교회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많은 일들을 해낸 데에는 다음에 3가지 요인이 주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대처하시는 강력한 권위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리더십에 따르는 개인적인 삶과 교회 생활이 융합된 성도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2022년의 주민교회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전반적인 풍요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된 이웃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교회적으로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저희 주민교회가 민중교회였다면 지금은 민중을 지향하는 교회, 민중을 보듬는 교회로 그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주민교회가 어떤 선교 방향으로 어떤 선교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주민교회가 이루어낸 선교 성과들만큼 해낼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의 교회들처럼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것으로 안주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고 그들을 보듬고 일으켜 함께 가는 것이 주민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선교과제를 제안하게 됩니다. 오늘 제안하는 7가지 선교과제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신도회별 토의와 5월에 있은 당회 준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월에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와 성남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고요. 4월에 신앙 정체성, 5월에는 이제 주민교회 선교사업의 성과 반성까지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변화된 사회 속에 주민교회의 새로운 선교과제 찾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7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 이 7가지 중에서 4가지를 전 교인 투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4가지의 선교과제에 대해서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실천가의 경험을 통해서 발제를 듣게 됩니다. 8월 달은 이제 너무 더워서 한 달을 쉴 거고요. 7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한 달에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창립 50주년 이후에 주민교회 주력 선교 사업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4가지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4가지 다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다 하시면 4가지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7가지 중에 선택하시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선교 과제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해낼 역량이 있는가를 또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과제를 해나갈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1년간의 발제와 토의를 진행해가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선교가 우리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신 지도자가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따라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이 선교과제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꼭 유념해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차례 신도회 토의에서 선교과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교회 밖으로만 집중되던 에너지를 교회 안으로 돌려서 소통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주민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해서 교회 내적 선교과제 3가지와 사회 선교과제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안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 중에 4가지가 선택이 되면 선택된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제를 듣고 토의하고 하면서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민교회 내적 선교 과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가족 선교인데요. 주제는 함께 일할 성도를 모으고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를 따뜻하게 맞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주민교회가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노동운동 같은 사회 이슈와 굉장히 근접했던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찰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감시도 있었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가족분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의 규모인데 어떤 적극적인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거를 해나가려면 좀 더 많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전도를 통한 일꾼 충원, 그다음에 새가족 환영, 적응 도움, 양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천 과제로는 온라인, SNS 등을 이용해서 주민교회 가치관, 선교사업 등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면 전도를 활성화해서 일단 교회 생활을 오래 쉬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좀 고민하고 계신 그런 분들 주위에 계시면 한번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봐라 하는 적극적인 대면 전도 활성화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새가족이 주민교회 역사와 가치관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각 신도회 기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교회 내적 선교 과제는 청소년 선교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도 애매하고 어른 예배 드리기도 애매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주민교회 미래인 청소년 양육에 힘쓴다라는 주제로 주민교회 청소년 전담 사역자를 영입하고 새세대 신앙교육 및 전인교육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천 과제로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예배를 진행하고, 문화적으로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많이 어울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악기나 합창 지도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참여하는 부분은 이제 주민교회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선교 활동에 동참하고 함께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직업 체험은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직업 강의라든지 현장 체험 등을 통해서 익힐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교회 내적 선교과제 세 번째는 소통 선교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이제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신도회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도회는 남녀를 일단 구분을 하고 그리고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모여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수하거나 어떤 삶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민교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세대 간을 연결하는 그런 소통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천 과제는 사실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고민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성별을 분리를 할지 통합을 할지 아니면 모임 주기를 주 단위나 월 단위나 계절 단위나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모임 성격도 신교 모임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사회 문제적인 토의 사회 문제에 대한 토의 모임으로 갈지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성도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회 선교 과제인데요. 사회 선교의 첫 번째는 환경 선교입니다. 하동근 원장님께서 첫 번째 발제에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구 환경을 지키고 보존한다라는 주제로 환경 살리기 실천과 환경 선교 전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천 과제로는 일회용품 줄이기 등 실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전교인이 실천하는 부분이고요. 생태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회 내에 아나바다 장터를 정례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 생협과의 연계 활동 그리고 온라인과 SNS를 통해서 교회 실천 운동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선교 과제로는 노인 선교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교회 중심의 어르신 생활 공동체를 운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생활 공동체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생활 공동체는 어떤 별도의 지역에서 좀 더 융합된 형태의 생활 공동체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 도시 중심의 도시 기반으로 해서 생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논의되었던 그런 생활 공동체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대신에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에 소외된 어르신의 사랑방 역할을 교회가 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어르신의 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전 과제로는 어르신 중심의 수요예배를 활성화하고 어르신을 위한 열린교회를 운영한다. 그리고 전통주나 장류 담그기 등 어르신들만이 가지고 계시는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연결이 되면 어떤 그분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 상동복지관과 연계 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교 과제는 협동조합 선교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는 주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처음 출발한 주민 생협과 주민 신협도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적 경제 운동의 실천적 모델로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교육을 실행한다. 그다음에 성남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 결성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 운동을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 운동을 해나갈 때 협동조합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유용하고 잘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고 성남 지역 내에서 어떤 우리 교회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천 과제로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기구 신설,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원 마련,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협동조합 사례 전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섬김센터 선교인데요. 이것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보 인프라 허브로서의 주민섬김센터를 운영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지금 적은 게 아닌데 그런 많은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보통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는 거고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천 과제로는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 중인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소식지 발간이나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과 운영기관을 연결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어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역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한하고 법 개정 운동을 하는 부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가지 선교과제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7가지 선교과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26일 주일까지 각 신도에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어떤 선교과제가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일부터 3일간 종교인 투표로 이제 비밀 투표, 복수 비밀 투표가 될 건데요. 종교인 투표로 4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과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또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된 발제는 끝났는데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